진짜 이렇게 많을까? 다른 분들은 8시 이렇게 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하는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의예과에 입학하는 김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에 입학하는 한이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자율전공학부에 입학하는 김지석입니다. 저는 일단 가장 먼저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 잘 본 학생들이 있다면 일단 3평이고 평가 시험이 아니라는 걸 알아두고 아직 N수생이 들어온다는 걸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못 본 친구들이 있다면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수능 성적이 꼭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고 또 열심히 해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세워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신이 잘 봤다면은 그 좋은 성적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뭐 반대로 자신이 못 봤다면은 그 성적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를 파악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계획과 관련한 것도 이게 무작정 막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딱 3평을 보고 나서 이거 너무 이거 하던데 그냥 다른 걸로 바꿀까 막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래도 본인이 세웠던 계획을 꾸준히 하되 뭐 세세한 부분, 뭐 시간 관리엔 좀 더 힘써야겠다, 그 정도로 조금 그런 부분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막 휘둘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목별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3월 합평 때 나오는 표준 점수랑 100분 이는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N수생들이 들어오지 않았고 또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직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상태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표보다는 자기 시험지나 자기가 시험을 응하는 태도 같은 걸 잘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친구들 이렇게 앞에 다 맞는 말 하셨는데, 우선은 그 당일에는 채점을 하고 등급 컷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렇죠? 그게 나요. 그게 채점하고 뭐 그 다음에 뭔가를 하면 되니까. 그 오답 노트를 만들 만큼 그렇게 꼼꼼한 성격이 안 되기 때문에 시험지에다 직접 오답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한 시험지들은 차곡차곡 모아둔 다음에 뭐 심심할 때나 아니면은 시험 보기 전날, 모의고사 전날에 한 번씩 꺼내봤습니다. 심심할 때 모의고사를 보나요? 그게 그러니까 공부가 정말 안 될 때나 아니면은 공부를 하고 나서 시간이 남을 때 이제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마다 한 번씩 펼쳐보는 거죠. 서울대니까. 네. 그쵸. 참고로 고대입니다. 네. 고대 좋죠. 네. 네. 저도 근데 지석이랑 마찬가지로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진 않았어요. 근데 저도 시험지에 이제 분석을 했고 해설지나 해설 강의들을 들으면서, 근데 다만 특이한 거는 수학 같은 경우에 21, 29, 30 그런 문제는 뭔가 새로운 개념이 나타날 때가 특히 올해는 있었거든요. 그 문과는 뭐 역함수 그 반대, 뭐 무리함수 반대, 그거를 제가 새롭게 이과는 모르는데 그런 개념들을 좀 새롭게 정리해서 따로 노트에 적어놨던 것 같아요. 수학 같은 경우에만 고난도 문제들 그렇게 좀 분석을 했던 것 같고, 저는 심심할 때 보진 않았고요. 좀 이제 모아놨다가 그냥 뭐 수능 전에 혹은 다른 시험들 전에 한번 꺼내서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달랐던 게, 저는 노트 정리하는 걸 좋아해서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오답 노트를 막 색깔로 꾸미고 이렇게 하면서 그나마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지구과학 2 과목의 오답 노트를 한 것인데요. 이렇게 틀린 선지만 다시 쓰고, 특히 중요한 거는 좀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쓰면서 자기가 잘 몰랐던 걸 점검하고 좀 더 탄탄하게 다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색깔의 의미가 있어요. 아니요, 그냥 예쁜 색으로. 네. 재훈이랑 지석이는 오답 노트를 따로 안 만들었잖아요. 보니까 어때요? 일단 글씨가 너무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근데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한 게, 이게 저도 이 모의고사 회 선지마다 이렇게 글을 적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사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리고 틀린 거 말고도 약간이라도 망설였던 선지까지 다 정리했습니다. 저는 국영수 같은 경우는 문제나 그런 선지보다는 어떤 유형이나 어떤 단원에서 틀렸는지 그런 거를 찾으려고 했었고, 탐구는 2학년 겨울방학 때 개념 노트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빨간색으로 틀렸던 선지들 적으면서 1년 동안 그렇게 모아놨었습니다. 3월 생원인데 3월 때 좀 특이한 그래프가 나와서 그 문제를 여기다가 그냥 붙였어요. 공간이 없어서. 인강 들을 때 백지복슨 노트 네코 선생님이 작성하라고 하시는데 그때 못 썼던 걸 파란색으로 쓰고 빨간색은 그냥 이렇게 틀렸던 거를 단거나 노트에 적었었습니다. 왜 줄노트, 이주 학생의 줄노트와 다르게 이렇게 했었어요. 그냥 백지 노트. 저는 그러니까 그림, 생원이나 지원은 그림이 많아서도 그랬고 좀 자유롭게 쓰는 걸 좋아해서 공간 널찍널찍하게 쓰려고 이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주석 달기도 줄노트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무지 노트 했습니다. 사실 자랑스러운 저 같은 경우에는 국어나 영어는 그 선지가 수능에 절대 안 나오는 선지들이니까 그 문제보다는 제가 어떤 유형이나 어떤 단원 그런 걸 틀렸는지를 좀 많이 살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문법에서 어떤 개념을 틀렸는지, 그리고 비문학이면 어떤 부분, 인문인지 경제인지 이런 유형을 찾으려고 했고, 영어도 빈칸이나 문장 삽입 같은 제가 잘 틀리는 유형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수학 오답 정리를 할 때 다시 한번 자기 힘으로 풀어보고 거기 밑에 한 줄 코멘트를 달았는데, 어떤 코멘트를 달았냐면은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그 문제에 이렇게 논리적 흐름이 담겨 있잖아요. 그 흐름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그거를 중점적으로 달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학 문제가 틀리면은 답을 보지 않고 그게 풀릴 때까지 몇 시간이고 시도를 해본 다음에 뭐 문제를 풀었거나 아니면 더 이상 못 풀겠다 싶을 때 이제 해설을 보고 공부를 했어요. 가장 오래 고민한 시간이 한 4시간, 5시간이 하루 없이 그냥 다 한 문제 풀. 네, 그런 문제들. 다 앞서 말한 것도 중요한데 실수에 대해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 실수도 실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실수, 본인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하는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뭐 계산 실수는 계산 실수인데 꼭 계산 실수가 아니더라도 뭐 수투에 뭐 부등식 범위를 할 때 뭐 이거를 자꾸 갖다를 빼고 계산한다거나, 뭐 3월 학평 범위는 아니더라도 확통을 할 때 자꾸 경우의 수에서 자꾸 뭐 한 번 잘못 센다거나 곱셈을 한 번 안 한다거나, 그런 것도 이게 사실 버릇이 되면 그때 실력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를 알고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풀어본다든지, 그런 문제를 풀 때 항상 의식해서 푼다든지, 뭐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수 부분이 아니더라도 고난도 문제를 풀면은 그 고난도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서 새롭게 얻게 되는 개념들이나 원리들도 좀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시험 본 당일날은 되게 피곤해서 사실 놀았어요. 자거나 놀았는데 그 시험 당일날은 시험지를 보진 않았고 그 다음날 좀 분석하고 풀어보고, 그리고 그 주말에 이제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지문들을 좀 다시 읽어보는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재훈이와 반대로 그날 반드시 그 시험을 복습을 했는데요. 왜냐면은 그날 복습을 해야만 그 시험 보는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가 기억이 난다고 생각을 해서 피곤하지만 꼭 그날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그날 바로 복습을 한 편이었는데 왜냐하면은 저는 다음날까지 그걸 끌고 가면은 공부 패턴이 좀 무너져서 학력평가 본 날 다 끝내고 자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날 채점은 하긴 했는데 시험지가 잘 안 읽혀서 보통 그 다음 날에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더 읽혀요. 이게 더 맞는 거. 사실 저기는 가식이 섞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뭐 그날 하는 게 좋긴 해요. 네. 좀 이상적인. 네. 잘 해야죠. 모의고사의 좋은 점이 이제 학생들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느낀 점이
그 고난도 문제가 점점 더 풀기 까다로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고난도 문제를 잘 대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플랜을 짰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플랜을 짜면서 너무 흔들리지 말고 자기가 유지해왔던 과목별 밸런스를 계속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월, 4월 때 수학을 되게 잘 봐서 약간 자만해서 5월쯤에 수학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그 공백이 약간 후반기로 갈수록 저를 되게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한 과목이라도 놓치지 않고 고루고루 공부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3월 학평에 받았던 성적 때문에 본인이 유지해왔던 계획을 바꾸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3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4월 중간고사까지는 3월 학평 보고 계속 내신 준비만 하고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시험이 없으니까 6월 모평 대비를 그때는 조금 살짝 했던 것 같아요. 기출도 풀어보고 6월 달에는 또 7월 기말고사 그런 대비하기 위해 내신에 거의 올인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3월 학평 끝나고 그렇게 큰 계획을 수정하진 않았어요. 그냥 수능에 맞춰서 짜여진 양과 네, 그런 것들을 해 나가려고 했었고, 다만 이제 내가 시간 관리가 약하구나 그런 정도를 알아서 뭐 시간 관리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한다거나 문제를 풀 때 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훈련을 더 해야겠다, 뭐 그 정도로 세세한 변경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국어를 공부할 때 있어서 어려운 비문학 지문을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화작문과 문학의 틀을 탄탄히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수능에도 많은 학생들의 멘탈을 흔든 게 바로 어려워진 화작문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꼭 맞춰야 되는 문제를 틀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기본기를 탄탄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많은 문제를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자신이 틀렸던 걸 오답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히스토리 기출문제집을 풀었었는데 그때 채점을 그냥 번호 위에다가 하지 않고 그 옆에다가 OX로 표시를 해놨었는데 그리고 나서 X가 많았던 문제를 나중에 볼 때는 반복해서 풀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과목별로 나눠서 공부를 그러니까 과목별로 팁이 따로 있기보다는 그 국영수 모두 그 결국엔 수능을 보는 거기 때문에 기출을 정말 다양하게 풀어서 그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들을 풀 수 있을 정도의 레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서 말한 세 분들이 다 국영수에 대한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이제 탐구에 대한 얘기를 뭐 잠깐 드리자면, 일단 제가 문과이기 때문에 사탐에 관한 부분만 어쩔 수 없이 말씀드려야 되지만, 일단 지금 3평이 끝나고 나서 사탐 공부가 다 안 돼 있는데 3평을 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저도 그 당시에는 탐구 개념을 다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봤었거든요. 3월 달까지 끝내도 충분히 가능한 거고, 더 나아가 정말 기초가 안 돼 있다면 1학기 내신과 함께 끝내도 충분히 저는 수능 때까지 다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은 아직 못했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하고 기출과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만 탐구의 기출은 이게 이과 문과 다 같을 것 같은데 문제를 풀고 끝내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선지 자체를 굉장히 꼼꼼히 보고 그거 하는 것이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의 팁만 더 드리자면 탐구 과목의 EBS 교재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탐구 과목 EBS 교재는 뭔가 그냥 풀기만 하고 끝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사회문화를 풀었던 사람으로서 이번에 나왔던 사회문화 20번 문제가 정말 처음 보는 유형이었는데, 이게 수능 특강에 맞나요? 제가 잘못 알고 맞죠? 근데 이제 수능 특강에 잠깐 그 설명만 언급만 돼 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놓치지 않고 봤다면 20번도 푸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만큼 그 연계 교재에 대한 공부도 기출이 다 끝났다면 충분히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올해 지구과학 2 같은 경우에도 20번이 EBS 연계로 출제돼가지고 EBS를 꼼꼼하게 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문제만 어떻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개념 설명서에도 막 그 더 알아보기 그런 거에서 나오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기출을 다 끝나고 얘기지만 네, 그런 부분도. 덧붙이자면 생원도 수능 완성에서 보자면 신기한 이상한 그래프, 이상한 그림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 연습할 때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 주변에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 지구과학으로 바꾼 친구들이 많은데 어느 시기에 바꾸든 본인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언제 바꿔도 늦지 않으니까
약간 조급하지 않는 우선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고 그 친구들이 어려운 문제를 맞춰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려운 그런 킬러 문제들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개념 정리를 완벽하게 하고 나서 그래야 그러니까 좀 점수가 탄탄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탐구는 결국엔 개념. 개념. 네, 개념. 결국엔 개념. 중요하다. 네. 친구들이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게 저도 아무래도 투 과목이다 보니까 3학년 때 처음 배워서 지구과학 2의 4단원을 여름방학 때 처음 개념을 공부했었거든요. 그런데도 개념 공부랑 기출을 철저히 했더니 1등급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너무 사설이나 막 커리 같은 거 못 따라갔다고 초조해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페이스 유지하면서 공부에 집중을 하면은 사실 개념과 기출이면은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